자, 이번에는 3장 AOP, 영어로는 이제 Aspect Oriented Programming의 약자예요. 그래서 AOP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AOP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다 보면 여러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로그를 찍는 건데 이 메서드가 시작했다, 뭐 끝났다, 그 다음에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걔 처리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모든 프로그램에다가 공통적인 게 중복돼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너무 중복도 많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기존 프로그램에는 보이지 않고 따로 외부에서 이런 기능들을 해주는 기법이 바로 AOP라고 하는 관점 지향형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주요 용어를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스펙트 그러면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로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스펙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 그러면 얘는 기능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그 기능, 세부적인 기능 하나. 그 다음에 조인트 포인트라고 하면 실제 이 어드바이스가 적용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해당되는 클래스니까 뭐 필드나 메소드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스프링은 메소드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컷이라고 얘기하면 그 조인트 포인트가 적용되는데 실제 어느 부분이냐. 그래서 뭐 시작, 끝, 뭐 이렇게 몇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또 막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위빙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제 이런 AOP에 해당되는 어드바이스를 적용하는 행위 자체를 위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뭐 용어들은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정도에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드바이스를 적용할 때 대부분 어떤 이벤트 단위로 우리가 결국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소드 실행 전에 하든지, 그 다음에 그 메소드 리턴 후에 하든지, 그 다음에 메소드가 실행할 때 그 익셉션이 발생하면 이제 수로해서 호출한 곳으로 익셉션을 던져주게 될 텐데 던져주고 나서 실행을 하든지 아니면 정상 실행이든 익셉션이건 끝난 메소드가 끝난 다음에 실행을 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라운드라고 하는 거는 메소드 실행 전후 실행하기 전, 그 다음에 실행한 다음, 그 다음에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를 처리를 하는 부분이 어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라운드를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AOP를 구현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 결국 프록시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프록시는 그 단어 그대로 대행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메소드를 호출을 딱 하게 되면 이거를 중간에 프록시라고 하는 대행자가 일단 가로챈다라는 거죠. 그 AOP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로채서 실제 그 메소드 실행 전에 뭐 할 거 있으면 여기서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메소드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또 끝나면 그 내용을 받아서 끝난 다음에 또 실행하고 중간에 뭔가 익셉션이 발생하면 그걸 또 처리하고 그래서 앞단에 프록시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OP에 대한 구현 방법도 또 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있었던 의존성주의하고도 마찬가지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XML 스키마, 즉 XML로만 AOP를 구현하는 방법이 맨 처음에 나왔었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구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조합이 플러스 XML을 하는 방법하고 플러스 자바 컨피그 즉 자바 클래스로서 환경 그쪽 설정 정보를 넣고 관리하는 이 방법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밖의 현실은 대부분 어노테이션과 XML을 조합해서 쓰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프링 03을 임포트를 시킨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스프링 03은 임포트 하고요. 아까 방식 exit project into workspace 선택하고요.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스프링 03 선택해서 피니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면 지금 설명한 세 가지 유형별로 SEC 01, 02, 03 해갖고 이렇게 예제 프로그램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XML 기반으로 하는 AOP 구현을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요거는 이제 AOP를 사용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의존 설정, 즉 form.xml에다가 추가를 할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추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OP 기능을 하려니까 즉 로그를 찍는 별도의 자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예요. 만들고 그 다음에 XML에 설정하는 부분들에다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에다가 AOP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XML에 추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OP 요 기능을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객체도 만들고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OP로 설정이 되는 정보다라는 내용을 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ref log AOP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는 클래스 이름이 될 거고 id는 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변수명이 될 겁니다. 변수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실제 포인트 컷 어디에 적용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SEC 01 밑에 있는 모든 클래스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within이라고 하는 규약으로 지금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자체는 지금 로고 AOP라고 하는 부분, 즉 여기는 요 메서드가 되겠죠. 요 메서드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around입니다. 즉 아까도 얘기할 때 around는 해당되는 내가 호출한 메서드의 처음 시작하기 전, 시작한 다음, 끝난 다음, 그 다음에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그때 여기 있는 AOP에 해당되는 로고 AOP라는 이 메서드가 실행되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설정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form.xml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래 form.xml에 기본적으로 나온 부분에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다 먼저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추가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딱 들어가서 우리가 AOP 프로그램 동작에 필요한 부분을 이제 우리는 지금 설치할 때 다 가져왔으니까 지금 다운로드 안 하겠습니다만 처음에 설치하지 않으면 이것을 추가적으로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찍는 공통 기능이 로그 AP라고 하는 자바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 클래스 정의를 했고요. 클래스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로고 AOP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해서 지금 매개 변수로 들어오고 있는 요 proceeding joint point 타입으로 들어오는 joint point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내가 실행을 하고자 하는 클래스명과 메서드명이 여기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실행하고 있는 클래스와 메서드명을 변수로 뽑아냈어요. 뽑아내서 지금 보면 맨 처음에 하는 게 system.out.println에서 그 해당되는 클래스의 메서드가 시작한다 라고 먼저
로그를 찍었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오면 joint point proceed 해서 원래 그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이 여기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 끝나고 나서는 다시 그 클래스의 메소드가 끝났다 라고 여기다가 출력을 하는 이와 같은 로그 찍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설정 정보를 한번 볼 텐데요. 설정 정보는 XML에다가 이제 다 설정 정보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 지금 설정 정보 보면 먼저 이 네임스페이스에다가 우리가 체크를 해줄 텐데 처음에는 이제 그 디폴트는 여기 빈지라고 하는 부분만 체크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을 이제 나중에 AOP를 추가하려고 그러면 여기 체크를 딱 해주게 되면 여기에 로그 AOP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부분 설정 자체가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들어오는 부분으로 보면 지금 여기가 다 로그를 찍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다 설정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돼서 아까 얘기한 데도 설명한 대로 지금 위에 있는 로그 AO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프로그램은 지금 SEC01에서 돌아가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을 하라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정 정보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어떤 프로그램이 도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메인 클래스에서 보면 스튜던트하고 워커라고 하는 객체를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인포메이션만 그냥 출력하는 단순한 메인 프로그램이네요. 자, 그럼 스튜던트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워커도 한번 보면 지금 요건 스튜던트는 그냥 뭐 필드들 존재를 하고 있고 그 필드에 대한 인포니까 get info 해서 여기에 대한 정보 자체를 그냥 찍어주는 거네요. get name, get info 해서. 자, 그 다음에 워커도 마찬가지 get 워커 정보였더니 이름, 나이, 직업에 대한 정보를 다 찍어주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찍어주는 정보들은 우리 XML에 자, 여기가 있네요. XML 정보에서 아까 스튜던트와 워커에 들어가는 객체 생성할 때부터 필드에다 이렇게 값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홍길동, 홍길순 뭐 이런 정보가 실행하게 되면 출력이 되겠네요. 자, 실행 한번 할게요. 자, 실행했더니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기본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다 출력이 됐고요. 자,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메인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뭐 여기 스튜던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어디도 여기 지금 시작했다, 뭐 끝났다, 경과 시간은 뭐다 라고 하는 이런 AOP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AOP 프로그램을 AOP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설정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 준다는 거죠. 즉 아까대로 시작하기 전에 여기 보면 자, 여기 어라운드로 쌌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자동으로 다 출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노테이션 플러스 XML을 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AOP 의존 설정해주는 폼.xml에 추가를 해주는 부분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공통기능 클래스로서 로고 AOP.java를 또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XML 그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XML에서는 없던 이런 어노테이션에 대한 표기들이 더 추가가 돼서 XML에서 설정하는 정보를 실제 로고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명시를 해주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XML 정보에는 이제 AOP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AOP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지를 자동으로 스캔해서 찾아낸다라고 하는 그 정보만 XML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로그 AOP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그 AOP 프로그램에 이제 뭐가 추가됐는지 한번 보면, 먼저 여기 보면 어스펙트, 즉 요거는 AOP 프로그램으로 AOP로 기능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정보를 어노테이션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또 자동 스캔해라 라고 해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동작을 하게 되는 로고 AOP라는 메서드는 지금 around, 즉 시작과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라라는 around라고 하는 그 종류고요. 그 다음 within SEC02 밑에 있는 이 패키지 밑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해당된다라고 여기서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around로 하나 쌓고 하나 더 하기 위해서 before, 즉 메서드 실행 전에 한번 이것도 실행하도록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ML 부분은 이제 더 간단해져서 아까 있던 부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AOP에서는 이제 AOP는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동으로 이제 AOP를 실행한다. 그 다음에 그것은 SEC02 패키지 밑에서 검색해라 라는 내용을 여기서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프로그램은 지금 getbin 아까 가져오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student 부분도 아까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워커에 대한 부분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이나 지금 student 워커는 프로그램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AOP를 적용하기 위한 여기는 다를 수 있겠네요. 지금 컨텍스트 설정 정보 읽어오는 거는 이제 다르겠죠. 왜냐하면 얘는 설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 어노테이션 플러스 XML에 대한 부분을 하니까 설정 정보에 대한 부분만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또 메인 메소드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실행을 하면요. 자, 실행을 하면 아까처럼 스타트, 그 다음에 실제 end 대신에 요거는 before advice를 출력을 했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 로고 AOP 보면 지금 시작할 때만 정의를 했고 끝날 때는 시간만 찍었네요. 끝날 때는 시간만 찍었고 그 다음에 실행 전에 before advice로 출력을 했으니까 여기에 더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annotation 플러스 자바 컨피그로 설정을 해놓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AOP 구현과 관련된 부분에 XML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우리 의존성주의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설정에 대한 부분을 자바 클래스로 만드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의존 설정은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 AOP 설정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기능 클래스인 어노테이션을 만드는 부분도 여기서 정의를 해주는데 이건 이제 config 파일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동 스캔 안 하는 부분, 이 부분들은 빠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설정 파일에다가는 이제 그 프록시하고 빈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빈으로 요거에 대해서 빈 생성, 즉 객체 생성하는 부분의 정보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프로그램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SEC03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로그 AOP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아까와 다르게 스캔하는 부분은 없어졌어요. 그냥 어라운드 형태대로 바꾸는 부분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설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 놨으니까 어플리케이션 config.java로 이제 XML에 대한 정보 대신에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configuration, 즉 설정 정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설정 정보냐? 프록시, enable proxy, 즉 AOP 기능에 관련된 설정 정보다라는 부분들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로그 AOP라는 클래스 자체에 대해서 객체 생성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또 프로그램 자체는 메인 클래스 보면 아까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워커도 아까 동일해요. 그러면 요것도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동일하게 요것도 실제 메인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 그죠? 그 다음에 또 before라고 또 잡았으니까 하나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행 끝난 다음에, 메소드가 끝난 다음에 또 정상적으로 AOP 기능이 동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AOP 어노테이션을 적용할 때 이제 이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 범위를 할 거냐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앞에 예제 프로그램에서는 좀 쉬운 방법인 within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그 외에 execution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또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잠깐 좀 구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쉽게 설명하는 이 within은 굉장히 단순해요. within하고 갈로 한 다음에 지금 루트 밑에 있는 즉 패키지.별 붙으면 어떤 가장 상위 패키지 밑에 있는 모든 클래스의 메소드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실제 굉장히 패키지가 굉장히 레벨링이 굉장히 많아요. 레벨이.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레벨링에 따라서 그 패키지를 풀로 이렇게 막 써주려니까 너무 일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간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패키지 중에서 특정 문자열이 있는 경우만 그걸 해당되는 대상으로 잡아라 라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execution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법에 대한 부분은 여기다가 이제 써놨는데, 즉 요거는 이제 execution하고 갈로 한 다음에 맨 처음에 요거는 return type인데 별이니까 상관없다. return type 상관없다. 그 다음에 한 칸 스페이스를 띄우고요. 그 다음에 가장 1레벨에 있는 패키지는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별별 중간에 서비스 해놨으니까, 자, SEC03 밑에 있는 뭐든지 좋은데 그 중에 서비스라고 패키지명 중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모든 클래스에 해당되는 메소드, 이런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로 했으니까 요건 파라메터인데 점점 두 개는 요거는 매개 변수는 0 이상이니까 요것도 와일드 카드 개념으로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다 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밖에는 이제 뭐 대부분 패키지 구조가 이렇게 되게 복잡하니까 익스큐션으로 많이 표현을 해서 특정 문자열을 가지고 해당되는 AOP를 적용하는 대상 범위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